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 8단입니다. 자, 2월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도 좀 잘 못 나가시고 집에서만 계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2월 특강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바둑을 두실 때 항상 이 기력에 따라 좀 다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상대 모양에 들어가면 나는 다 잡히고, 근데 내 모양의 상대가 들어오면 상대는 잘 살고, 이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바둑 못 두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한 7급에서 5급 정도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근데 오늘 이 2월 특강에서는 신입이나 이 신입에 대한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괴로워하시는 좁은 지역의 침입과 이 삭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특강에서 배우실 건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리고 당했을 때 가장 화가 제일 많이 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나는 상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두 칸만 살짝 벌렸어요. 그런데 상대가 여기를 막 들어와서 뭔가 수를 내면은 일단 당황이 되기도 하죠. 이 좁은 지역에서 술을 상대에게 내주게 되면은 난 바보인가, 나는 이것도 못 잡지 하면서 막 한탄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2월 특강에서 하실 거는, 자, 두 칸만 전문적으로 파겠습니다. 요렇게 두 칸 벌림이 있고 높게 두는 게 있어요. 낮게 두었을 때 상대가 이제 붙여와서 술을 내는 경우와 높게 들어왔을 때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형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런 거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냥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방대해졌네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두 칸 벌렸을 때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붙여봤을 때 어떻게 두느냐. 자, 높게 젖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아래로 젖히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력이 세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지만, 좀 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을 하나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쪽으로 받으면 변화가 아예 없어요. 이쪽으로 치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기본형인데요, 요렇게 됐어요. 그럼 흙이 두 집 손해입니다. 두 집 손해인데, 그것보다도 더 백이 나쁜 거는 이 돌 두 개가 두 점머리를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젖히고 두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누가 좋은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형이 필요 없는 곳에 가 있어요. 백은 흙에 두 집을 깼지만 이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두 집이 늘기도 하죠. 손해는 없고 이거는 공배가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백은 한 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꽁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끊고, 자, 늘고, 이때 흙이 어떻게 둬요? 여기서 의외로 잘 걸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3급, 5급 분들 당연히 여기 이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둬도 이쪽을 막으면 되니까 이게 잡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하지만 좀 이제 7급 이하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고, 요 돌을 빨리 잡고자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선의 돌을 빨리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돼서 요 더 큰 돌이 잡히게 되니까 이거는 흙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칸 벌림에 3선에 두 칸 벌림 되어 있을 때 두는 방법, 이쪽으로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두어 왔을 때 단수 치고 둘 때 이쪽으로 이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 변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더 볼게요. 백이, 자, 이쪽으로 붙여오면은, 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붙여오면 흙은 어떻게 받죠? 자, 1, 2, 3, 4, 5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받고, 자, 이쪽으로 젖히면, 자,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자, 흙이 끊고 백이 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둔다? 네, 이쪽으로 끊고 이쪽으로 늘 때 이쪽으로 이어서 이거는 백이 이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형 중에 기본형입니다. 자, 우리 요거를 3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4선으로 좀 바꿔볼까요? 4선에서도 자, 이렇게 엉겨 붙었다라고 보면은 자, 어떻게 처리를 하죠? 네,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젖히고 상대가 2단 젖혀 오면은 끊고 늘 때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둡니까? 이쪽으로 이어주면은 자, 이제 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거 움직이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두 점머리 때리고 자, 상대가 젖혀 오면은 가만히 여기서 늘어져요. 자, 그러면 상대가 밀어서 살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을 늘기 전에 흙이 무엇을 하나 해야 될까요? 네, 여기를 늘어서 끊는 거를 미리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없애놔야 됩니다. 자, 그럼 백이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요. 자, 상대가 이 선을 기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냥 상대가 이 선을 두라고 계속 냅두시면 돼요. 이 선은 두면 둘수록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648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이 6개가 되면 잡히고 8개 이상 기어야지 산다 이 얘기인데 아직도 6개밖에 안 되니까 한참을 가야 되는데 한 집밖에 안 늘어나죠? 이렇게 큰 집이 나니까 이건 백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선과 3선과 4선이 두는 응수 요령만 딱 요 형태만 기억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형 중에 기본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두 번째 형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모습은 자, 첫 번째 형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짜리만 했습니다. 2개짜리가 있죠. 자, 요렇게 2번을 벌렸는데 상대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받는 방법은 어떻게 둡니까? 네, 일단 아래로 두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이 끊어옵니다. 자, 끊어오면은 이때부터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흙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와 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잡는 게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중앙으로 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잡아야지 흙이 좋을까요? 네, 자, 항상 돌을 잡더라도 1선보다는 2선이 좋은 거고 2선보다는 3선이 좋아요. 그래서 돌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높게 두는 거고 자, 그럼 흙이 타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나가봤자 어차피 잡히니까. 자, 그럼 이제 밀고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두 칸의 돌을 힘들게 두 칸만 딱딱 벌려서 요 모양만 집으로 딱 지켰는데 상대가 내 모양을 이렇게 뚫고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하수도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죠. 자, 근데 당황하실 거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돌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으면은 여기를 먼저 두 점을 때리는 게 있고 가운데를 때리는 게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둡니까? 네, 아까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를 때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끊겨서 그냥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되고. 일단 빈 상가 하나 만들었죠. 반대쪽을 또 때립니다. 그러면 두고, 자, 요렇게 있게 되죠. 자, 이 바둑에서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누구나 자기 모양만 쳐다봐요. 내가 이렇게 집을 지켰는데 여기가 깨졌으니까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바둑은 집이 조금 깨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백이 요 모양은 깨긴 깼습니다만 백이 형태가 똘똘똘 뭉쳐서 굉장히 나쁜 모양이 돼요.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흙은 요렇게 이제 타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흙이 무조건 유리해요. 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거를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억지로 나오지 말고 그냥 돌을 버리세요. 이렇게 돌을 버리면은 자, 여러분들 요렇게 되는데 나중에 젖혀 있기도 돼요.
자, 요 형태하고 처음에 우리가 원래 보았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 흙의 모양은 모두 몇 집일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선을 그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2 곱하기 5니까 10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집, 4집, 6집, 8집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2집 손해밖에 안 받습니다. 100이 늘어난 거는 요 모양에서 요거 보시면은 2, 4, 6, 7집이에요. 그럼 100은 열심히 했는데 몇 집 이득을 받습니까? 네. 7집이 늘어나고 2집을 깼으니까 9집밖에 이득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바둑에서는 9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것만 해도 이게 15집 이상은 되고요. 그냥 흔히 이렇게 돼서 흔히 이렇게 젖혀 있는 끝내기 있죠? 요것도 기본적으로 젖혀 있는 끝내기가 기본 10집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해도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내가 있던 모양에서 내 돌로 이렇게 잡히면은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침투를 당하시면은 제일 느끼는 감정이 이걸 거예요. 내 모양에 이렇게 상대가 다 깨러 와? 이걸 또 이렇게 수를 내주면은 내가 이렇게 돌이 많은데 내가 도로 잡혀? 이러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집을 내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적은 10집 이내에 굉장히 작은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수를 낸 쪽이 손해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치를 모르시니까 당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수를 못 내서 프로들이 안 두는 게 아니라 수를 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수를 안 내는 겁니다. 자, 일단 1형과 2형을 저희가 봤어요. 1형과 2형은 저희 3선에 두 칸 벌려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세 번째 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은 돌이 높게 있는 경우입니다. 자, 두 칸 벌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선에 가 있거나 높게 가 있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침투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바둑에서 두어지는 어떤 이 모양이라도 이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좁아서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조차도 자, 상대가 여기를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상대가 내 벌린 모양에 들어온 돌을 잡을 수가 없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아니 그러면 잡을 수도 없다는데 못하러 이렇게 벌리냐? 이렇게 벌리지 이렇게 좁게 벌려야지. 자, 근데 또 신기하게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이 돌을 잡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로 들어옵니까?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바둑은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 돌을 잡을 수 없는지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왜 나쁜지 그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고 기본 지식으로 알아놓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벌림의 모양에서 보시면요, 바둑은 네 방향으로 항상 가게 됩니다. 즉 네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자기 모양의 이득이죠. 요게 첫 번째 이득이에요. 두 번째, 이쪽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이득. 여기가 세 번째 이득. 네 번째, 자, 이쪽에 가운데가 이제 뭐 더 세력이 생기거나 이런 이득입니다. 자, 따라서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이 네 군데에 영향을 생겨요.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특히 바둑이 약하신 분들께서 가장 곤란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막을 건지 아니면 여기로 막을 건지 첫 수조차 가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막습니까? 여기로 막습니까? 자,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양에서만큼은 그렇진 않아요. 자, 일단은 여기로도 막을 수 있고 이쪽으로 막을 수 있는데 같은 값이면 항상 선이 어떻게 가야 된다? 네, 선이 높은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두면 대부분 일로 들어가죠. 또 두 번째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입니까? 막아야 되나 늘어야 되나? 자, 막으면 모양은 탄탄한데 이쪽으로 둘 때 여기를 바로 막기가 어려운 것 같고, 늘게 되면은 젖힐 때 이쪽으로 바로 막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꼭 희한하게 여기 나중에 끊기 약점이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둡니까? 대부분 여기를 늘어요. 왜 그렇죠? 이 돌을 잡겠다는 마음이 훨씬 강하니까 밀고 여기 치받으면은 이쪽 늘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서두에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 세 가지 기억하고 가자 그랬습니다. 들어온 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들어온 돌은 잡을 수가 없다. 이 모양에서는 총 4개의 이득이 이 건이 서로 걸려 있는 그런 곳이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어쨌든 흙은 이 백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공격할 때 안에서 살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포위망에 뚫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변으로 뚫리고 이 얘기가 아니라 중앙으로 뚫리면 안 돼요. 중앙으로 뚫리게 되면 내 돌이 미생마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침입해온 돌을 기본적으로 이 모양에서는 가운데를 다 막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틀어 막고 젖히죠. 자, 여기서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젖혔을 때 느는 거예요. 자, 이 모양. 자,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화점에서, 자, 요 보시면은 얘가 나가려고 하죠. 나가려고 하는데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그럼 여기를 두고, 자, 상대가 막 밀어갑니다. 밀어가면은 흙은 그냥 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선을 두는 것과 3선을 두는 거는 누가 이득입니까? 당연히 흙이 이득이다 이거죠. 자, 왜 흙이 이득? 2선은 한 집밖에 안 나는데 흙은 어떤 이익을 펼쳤습니까? 백의 모양을 모두 깨버렸죠. 깨면서 또 백의 돌이 뭐가 약해졌어요? 네, 이 돌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는 내가 이것도 깨고 여기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하지, 네, 이거는 주고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히 이걸 맞게 돼요. 자, 그럼 이쪽 모양인데 여기서 밀고 가면은,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우선 돌 3개와 돌 3개가 나란히 있네요. 그럼 두점머리와 석점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때리라 이거죠. 때려라. 자, 젖히면 여기서 이제, 자, 기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음 수가 아하 생각이 나실 거고,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애매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느냐 2단 젖히냐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자, 2단 젖힐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단 젖힐 수 있죠. 왜냐? 이쪽을 두고 이쪽을 이으면은, 자, 여기를 한 점 잡을 때 흙이 어떤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끊고 두고 이렇게 두면은 흙은 하나 잡혔는데 백에 5개를 잡았으니까 이거야 뭐 제가 누가 유리한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날일자로 갔을 때입니다. 날일자. 자, 날일자로 두어 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죠? 네.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찌르는 게 가장 나쁜 수예요. 이건 막아서, 네,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렇게 둬요.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이 늘 수가 있다 없다? 자, 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늘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왜 그러는가요? 이쪽을 젖히고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이걸로 잡히니까. 자, 이쪽을 이제 웅크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네,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잡히게 되죠. 따라서 이제 백은 이쪽으로 이제 천천히 늘게 돼요. 늘어야 되는데, 자, 막으면. 자, 제가 1번, 자, 이 침입에 대한 강의를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예요. 그럼 이제 흙이 백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백은 어디 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여기로 호구 치는 게 있고, 여기로 호구 치는 게 있습니다. 자, 백이 사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백이 어느 곳에 둬야지만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정답은 일단 여기에요. 여기 둬서 이쪽에 집을 없애러 가면은, 네, 백은 이쪽을 둬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두는 게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닐까요? 네, 자, 이거 기본 사활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이쪽을 끊어서 이쪽을 잡더라도 네, 단수 치게 되면은 이어야 되는데 젖히게 되면 잡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겨우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약점이 이었다고 가정하고, 이게 누가 유리한 걸까요? 자, 제가 이 바둑의 모양은 네 방향으로 이권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안에서 살았죠? 네, 살았어요. 이건 백이 이익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칸도 원래 깰 수 있는 모양이라면은 이 네 칸의 모양은 원래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네 칸의 모양이 이렇게 집으로 굳어졌으니까 여기는 누가 이득을 가져갔습니까? 흙이 이득을 가져갔죠.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원래 백이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거 살겠다고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이득을 가져갔죠. 흙이 이익을 또 하나 가져간 게 뭡니까? 네, 가운데 세력이 너무 좋아졌죠. 자, 그래서 이 좁은 데서 백이 하나 살았는데 침투를 하면은 하나의 이익을 가져가요. 하지만 하나, 둘, 세 군데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하나 내주고 세 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잘 틀어막고 살려주면은 내가 이 세 가지 이익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모양은 네, 받는 거는 다 넘겨주는 거다,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모양인데요. 근데 바둑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